왜 우리만 텐션 너무 장마 텐션이에요. 아니 멘트는 하셔야죠. 멘트예요? 예. 아, 2020 들어갑니까? 텐션 멘트 들어갑니까? 2020 텐션 업. 외친 거예요. 2020. 자, 야구를 자유롭게 말하든지 말든지 뭐 아무튼 안 해. 야구를 자유롭게 말하든지 말든지 야자타임 오늘 4회입니다. 아, 비도 올라고 그러고요. 뭐 태풍도 올라고 그러고 뭐 대충 빨리빨리 합시다. 예. 예? 오늘 퇴근존 가자. 오늘 자 오늘 퇴근조로 빨리빨리. 네네. 야구는 무슨 야구를 자유롭게 말하는 시간. 야자타임에 오신 여러분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와 텐션 업. 어서. 개 억지 텐션이야. 네 따라내야죠. 개 억지 텐션. 뭐 야구를 자유롭게 말하든지 말든지 알아서들 하시고. 예. 자, 오늘 저희 야자타임에 새로운 식구가 예, 새로운 식구가 왔습니다. 감독님 새로운 식구분 우리 유라님 한 번만 살짝 한번 미쳤어. 한번 살짝 단독 샷을 한번 빡 한번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키움히로즈의 유라님이 오셨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야자타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근데 지금 또 한 자리가 또 비었어요. 아주 난리야. 또 오늘 방송 아직 아유 씨. 자 오늘 대수부터 인사하면서 시작하시죠. 네. 지난 주말에 조금 이제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거에 다 무엇이냐? 이 타이거즈 혜태 타이거즈 정신이 아주 는 장난이고 그래도 뭐 그럭저럭 또 볼만한 야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편파 방송 소재스 캐스터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뻐 안녕하십니까. 예뻐 유니폼 예뻐. 자 옆에는 건빨이에요, 건빨. 요 진짜 건빨, 건빨이거든요. 요게 또 이제 건빨. 들어가. 아또 꼬만춤 하려고. Break it down. Break it down. 이거 모른다고? Break it down 몰라? 니들이 이러니까 내가 진짜 정말 부끄럽다 오늘. 그리고 그 옆에 두 분은 유부남이에요. 조심하세요, 유라님. 갔다 왔다니까 우리는. 가능하다니까. 갔다 왔다고요? 숨겨놨어. 모르셨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우리 하나교수 장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5년 동안 하나 편파 비제를 하면서 올 시즌이 제일 힘들구나, 올 시즌이 제일 힘들구나 생각했었는데 아니었다. 올 시즌이 정말 힘들었다. 힘든 야구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의 교수 편파 비제 장하나입니다. 자 우리 아까 잠깐 인사를 먼저 드렸는데 한 자리가 지금 비었는데 진짜 자 우리 키움히어로즈의 오늘 많이 떨리실 텐데 여러분들이 많이 박수 쳐주셔야 됩니다. 우리 키움히어로즈의 편파 비제 유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키움히어로즈 편파 BJ 유라입니다. 미쳤고. Break it down. 리버 미쳤고. 와우. 내가 봤을 때 네가 미친 것 같아. 나도 미쳤고. 그거. 우리 팀도 미쳤고. 진짜 환장하겠네. 맵다, 자 우리 KT의 테디입니다. 예, 5승 5패 나쁘지 않은 한 주를 보낸 것 같지만 참 매운맛을 느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 참 이겨도 뭔가 좀 애매한 기분이 드는 KT인데요. KT 편파 BJ 테디윤입니다. 네. 자 옆에 우리 방시혁 씨 모셨습니다. 바쁘실 텐데. 안녕하십니까 방시혁입니다. 자 요즘 그 작곡은 뭐 준비되고 이제 계시는. 지금 악상이 좀 안 떠올라가지고 야구 파트 한번 시원하게 어. 네. 요즘 뭐 SK 야구도 보신다고요? 네, 그냥 겸업으로 좀 보고 있어요. 보는데 좀 FA 좀 사주세요. 조용히 해보세요. 네. 18년도 우승팀은 해체됐고요. 예, 작년 최다승 팀도 해체됐고요. 이게 우리 실력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SK 편파 중계하고 철회를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 뭐 제가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믿고 하루하루 뚜벅뚜벅 가고 있습니다. MC 캐스터 아닙니다. 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여기 더한 고통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좋아요. 네. 이제 근데 왜 안 오는 거예요, 얘는? 빨리빨리 들어오라고 해요. 화장실 갔나 이거? Hey, where are you going? 끝났어. 이게 뭐예요? Where are you going? 화장실 갔다니까. 똥은 이해. 돌돌이. 야, 돌돌이 못 참지. 돌돌이 못 참지. 베테랑은 요건 못 참지. 돌돌이 못 참지. 죄송합니다. 극동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부산 전파 지킵니다. 급동은 붙였는도 안 된다 그랬어. 요건 못 참지. 이게 이제 급동은 못 참지. 그 개인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진심으로 알죠 제 스타일. 알아요. 예, 저 우산 돌리길래 뭐 하나 했어요. 디테일 좋았다. 아. 볼펜 끝이 뾰족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꽤 많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물론 5가지의 주제를 준비했는데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멋지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격적으로 순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 아프리카 TV 스포츠팀에서 그 프로야구 루키 BJ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되신 분들이 계신데 혹시 뭐 자막이 있나요? 아, 자막은 없다. 그런 건 준비하지 않는다.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날로그틱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지 미스텍. 네. 아, 오늘 건들지 마. 네. 자, 먼저 우리 아프리카 TV의 프로야구 루키 BJ 선정되신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이거 8분이 계신데요. 먼저 NC 편파 중계를 신청하셔서 채택이 되신 FC 치얼맨님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그리고 두산 베어스 편파 BJ의 루키 BJ로 선정되신 전쯔 전기민님. 네, 전쯔 전기민님. 다음 롯데가 많으시거든요. 롯데가 4분인데 이팀이랑. 롯데 자이언츠 편파 BJ로 선정되신 루키 BJ 마제님.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역시 롯데 BJ 루키 BJ로 선정되신 전 이분이 대성하실 것 같아요. 야자 타임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일단 대화명이 제 스타일이에요. 조까치 99님. 여기 아니라 오해하면 안 돼. 조신대까지야. 조까치. 예, 조까치님. 오해하면 안 돼. 예, 조까치 99님. 그리고 역시 롯데입니다. 중계해 듀오님. 듀오. 예, 루키 BJ 선정되셨고요. 다음 롯데 BJ 역시 BJ 장지훈님. 예, 축하드리고 LG 트윈스에도 새로운 피가 수혈이 됐습니다. 양 사장님. 예, 양 사장님. 그리고 우리 오늘 모셨습니다. 키움히로즈의 우리 유라님 루키 BJ로 선정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미모 미쳤고 오늘. 자, 그러면 대표로 루키 BJ에 선정되신 분들 대표로 오늘 자리에 모셨으니까 유라님 앞으로의 목표, 각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키움히로즈의 루키 BJ 유라님이십니다. 이건 준비 안 했네. 네. 그냥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루키 BJ 선정이 돼서 너무 기쁘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쳤다. 앞으로 미쳤고. 우리 돌았다. 키움히로즈 팬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랑 관심을 좀 보여주셔야 유라님도 또 힘을 내시고. 언제서부터 시작하셨죠, 유라님? 전 이번 시즌 개막 5월 5일부터 아, 시작했어요. 5월 5일서부터. 너무 늦게 시작했어. 지금 키움 잘해서 기분 좋으신가요? 당연하죠. 아, 당연하죠. 예. 공격적이네 이 사람이. 사람이 공격적이구나. 아, 알겠습니다. 긴장 이제 많이 풀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오늘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브리셰님께서 너무하네. 호돌이 꺼지고, 심했다. 야, 그래도 호돌이 호돌이가 몇 꺼지고, 년했는데 꺼지라니. 호잇, 호돌이 꺼지고, 호돌이 꺼지고. 야, 너무하네. 예. 브릴리언 친구. 자, 오늘 주제 먼저 5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입니다. 올해도 팡팡 본물 터진 트레이드. 요 트레이드가 이제 하나와 SK의 1대1 트레이드, 노수광과 이태양 선수의 트레이드였습니다. 이게 이제 6월 18일이었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2주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 소식을 그래도 안전할 수는 없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역시 그 하나의 외야 보강 그리고 SK의 무너진 불펜 투수 보강이 서로 간의 필요에 의해서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현재 노수광 선수는 이제 그 불의의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빠져 있습니다만 이태양 선수는 그래도 계속해서 등판을 하면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트레이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트레이드 가능성이 또 있는지 그런 얘기들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속해부터 먼저 갈까요? 네. 뭐 이제 저는 아주 서로 메인이 여긴가요? 서로 이제 가려운 곳을 잘 긁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잠깐 먼저 기아 얘기 먼저 하면은, 사실 기아 타이거즈도 올해 이제 홍건희 선수와 류지혁 선수를 이렇게 트레이드했는데, 류지혁 선수 이제 딱 5경기 봤는데 이제 부상으로 지금 이제 못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두산에 간 기아에서 뛰었던 홍건희 선수 너무 잘해주고 있고, 류지혁 선수도 잠깐이지만 3루수에 더 좋은 수비가 있고 좋은 공격력이 있으면 팀이 원활하게 도는구나를 딱 일주일간 봤는데,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이 노수광과 이태양 서로 이제 아주 꼭 필요한 곳을 잘 이제 영입을 했다. 한화 같은 경우는 이제 외야수가 좀 이제 많이 부족했는데, 특히나 이제 호잉을 또 이제 우선은 또 방출을 시킨 상태인데, 그리고 이제 SK도 이제 불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펜 있긴 있어요.
불펜이 있긴 있지. 이기만 하지. 네. 그 뒤에 그 저기 삼겹살존 아래 불펜 바로 있어요. 아 매워요 너무. 아니 삼겹살존 아래 불펜이 있어요. 요즘 같은데 화가 많이 나셨어. 아니 불펜이 없다고 그러십니까 속해? 예, 뭐 네. 아무튼 뭐 캐스터 그래요. 강철. 예, 아무튼 이제 서로 가려운 곳을 잘 긁었다라는 점이고 또 이제 하나 더 기아 타이거즈에 소개하고 싶은 선수는 이 선수도 무상 트레이드로 왔어요. 나주환 선수. 이제 3루에서 사실 이제 너무나 선수냐. 비어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또 SK에서 또 참 염경엽 감독님께서 아주 참 잘 또 보내주셔가지고. 조용호 잘 쓰고 있습니다. 강백호 주세요. 무상으로 주세요. 네. 이 저 나주환 선수가 수비도 너무 잘해주고 있고 6월 달에는 공격도 OPS가 1.0이 될 정도로 아주 잘해주고 있다. 그래서 트레이드가 정말로 SK에서는 자리가 없을지 몰라도 또 기아에서는 또 자리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아주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에 입각해서 그대로 우리 장하나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당사자 팀인데 네네. 이 두 선수의 트레이드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또 한 가지 질문. 지금 여론에서 여기저기서 정우람 선수에 대한 트레이드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 만약에 정우람 선수를 트레이드를 한다면 어느 팀의 어느 정도 급은 돼야 된다. 근데 요- 싫다고 할 수도 있죠. 아 그럼요. 이거 본인이 마음대로. 자, 큐. 아, 근데 주모님이 다른 여자 BJ분들한테 질문을 안 하시는데 제가 나오면 너무 아, 날카로운 너는 전문성이 질문을- 있잖아요. 예. 네. 결혼하셨으니까 이제. 그럴 수 있다. 좋아, 철현 좋아. 철현 좋아. 안 할 수는 없어. 철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배우인데? 열심히 철현 합니다. 근데 맨 처음에 이제 노수광 선수와 이제 이태영 선수의 트레이드를 들었을 때 저는 그냥 뭐 비슷하게 잘 맞춰서 트레이드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 바로 지케한테 통화를 또 해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 지케도 뭐 서로 뭐 괜찮게 누가 더 유리하거나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와, 제 방송에 들어가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저는 이 정도로 하나 팬들이 노수환 선수를 그리워했는지 몰랐고 이렇게 발빠른 외야수를 그리워했는지 몰랐는데 들어가자마자 별풍선이 너무나 화려한 별풍선이 22번이 계속 터지면서 팬들이 정말 노수환 선수를 좋아했다는데 실제로 노수환 선수가 이제 투입이 돼서 이제 선발 라인업에 1번 노수광, 2번 이용규 이렇게 자리를 잡으니까 정말 달라졌어요. 먼저 선발 투수가 계속 파울 타고 그 두 선수가 치고 나가서 투구수도 굉장히 늘리는 효과가 있고 이 두 선수가 나가서 주루 센스가 좋다 보니까 확실히 팀이 강해지는 느낌이 나서 진짜 좋았고 뭐 아름다운 일주일 동안 굉장히 오토바이 막 타면서 굉장히 즐거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고 하나 팬들은 이태양 선수가 간 건 아쉬웠지만 노수광 선수가 온 거에 되게 만족감을 느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사실은 저희 팬들은 정우람 선수의 트레이드를 이제 제 팬들은 불편해하긴 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물론 이제 하나이스가 올 시즌 되게 이제 힘들어지면서 리빌딩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고 뭐 어린 선수, 좋은 선수들을 이제 뭐 데리고 오는 데 있어서 정우람 선수가 또 우승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팀과 좀 얘기가 뭐 트레이드 얘기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 하나이글스가 올 시즌만 야구를 하고 그만둘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제 올 시즌에 잘 이 팀을 다듬고 내년 시즌에는 이제 3등을 목표로 하고 그 다음 시즌에는 이제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팬들은 이제 정우람 선수의 트레이드를 그냥 원하지는 않는다. 사실은 엄청난 마무리가 있고 박상원 선수나 이제 어린 선수들이 자라나는 것과 정우람 선수가 없는 상태에서 자라나는 것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중간에 그 좀 이상한 단어가 내년 목표가 좀 과하게 지금 3위 한다고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잘못 들은 것 같아. 좀 갑자기 제가 스튜디오가 고요해졌어요. 내년에 이미 다 세워놨어요. 저도 말 라인업을. 끊기가 미안해서 그냥 가만히 넘어간 아니, 거예요. 제가 라인업을 미리 만들어놔서 아. 보면 인정할 수 있어요. 네. 이사는 아니 무슨 내년 목표를 벌써 태우고. 저 아직 100경기 남았어요. 앞으로 살 수가 없어요. 아직 100경기 안 남았어. 들어가면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망상충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무 망상충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허갤러, 예. 2년 뒤에 우승 하하하 뒤에서 3등 아니죠 아니고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은 이제 뭐 의견은 여러 가지 대수야 있잖아요. 와이프 말리래. 저 채팅창에 대수야 와이프 좀 말려라. 내 마음이라. 행복해로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맞아. 한 봉에 지금 감동을 장하나로 LG 신장 팬님께서 아주 좋은 LG 팬이시죠. 네. 끝났어요? 네네. 아, 알겠습니다. 우리 장하나님은 정우람 트레이드는 안 된다.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우승 자, 적기다. 자케는 이 트레이드 어떻게 보시고 정우람 트레이드 너는 노리잖아요. 저는 글쎄요.
아 글쎄요. 네, 한번 홍건이가 얘기해보시죠. 있어서 아 홍건이가. 홍건희 최고의 마무리 투수 홍건희를 보면 두산은 정우람은 필요 없다. 아, 여기도 이상한 오늘 방송 왜 이래? 기라상 투수가 좋아요. 화순의 자랑이요. 뭐 마약 타입이야 뭐야 이거. 자, 그래서 이번 트레이드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SK 입장에서는 두산이 류지혁을 보냈던 것처럼 노수광에 대한 대체 자원이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노수광의 카드를 꺼낸 게 아닌가? 그 카드는 최지훈이고 이태양을 받았을 때 SK 팬들 입장에서는 이태양을 이라는 물음표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태양은 어차피 보여줬던 자원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봐주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정우람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저는 한화에서 무조건 올해 안에 값비싸게 바꿔 먹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NC 제외하고 NC는 할 이유가 도저히 없다고 봐요. NC가 뭐 마무리가 불안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NC가 지금 잘 나가는 거는 결국 주전급 백업들이 들어왔을 때 주전과 백업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경기력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전 경기를 달리고 있는 건데 하나가 요구하는 카드는 그런 카드들을 요구를 할 거란 말이죠. 결국에는 정우람 카드니까. 그랬을 때 NC가 그럼 불펜이 없나 했을 때 생각보다 괜찮아요. 면면들도 좋고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정우람 굳이 필요 없고 뭐 얘기를 해보자면 정우람을 왜 트레이드 해야 되냐에 대한 기본적인 이유는 하나예요. 정우람 계약 기간 내에 한화가 컨텐더 팀에 갈 수 있냐 없냐를 놓고 싸워야 되는데 저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절대까지. 네버 안 된다고 봐요. 우리가 너네한테 연패 끊었어. 누가? 노 대형. 화끈하긴 하더라고요. 매운맛이었는데 좀 어렵지 않나 싶어서 정우람을 컨텐더 기간 내로 못 올리는 상황에 정우람 좋은 마무리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쓸 수 있는 상황이 나와야 결국 마무리의 가치가 빛이 나는 건데 그럴 거보다는 지금 정우람이라는 좋은 리그에 최고의 마무리가 있으니 조금 더 필요한 곳에 코어 자원을 갖고 오는 게 조금 더 계산적으로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LG 트윈스가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여기 불펜이 진짜 아사리판이 나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를 그럼 LG에서 만약에 맞아. 지키가 보는 한다고 해봐. 정우람 선수를 한화에서 LG랑 트레이드한다면 LG의 어느 급이요? 그 질문은 그냥 뭐만 참 이거지 너무 어려워. 그걸 얘기해서 야를 되는 거긴 아니요 해보세요. 뭐 개인 생각인데 어때요? 솔직하게 말해봐. 주전 야수급 하나에 네. 바로 들어갈 수 있는 4회 야수를 갖고 와야지 좀 맞는 카드가 되지 않을까? LG가 우승을 바라는 거면 어쨌든 출혈은 있어야 된다라고 봐. LG 입장에서는. 하나는 정우람 솔직히 갖고 있어도 되는 입장이고 LG가 지금 불펜이 없을 때 이거 마무리 나왔는데 이랬을 때는 결국 LG가 손해보는 급한 쪽이 LG니까 출혈하는 입장이어서 주전 내야수든 외야수든 하나에 플러스 4자원을 갖고 오는 거 정도? 2대1 정도? 네. 알겠습니다. 특정 선수 얘기하기 좀 그렇고. 그러면은 이제 그럼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과연 키오미르즈의 유라님은 오늘 첫 번째 주제를 어떻게 얘기하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라님입니다. 저는 일단 야구를 얼마 본 적은 없어서 괜찮아요. 네, 네, 정확히는 괜찮아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자신 있게, 자신 있게. 네. 직구 일단- 박듯이. 네. 일단 뭐 지금 뉴스 같은 것도 보면은 트레이드는 오래 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서로 지금 꽤 도움이 되고 있는 트레이드라고 보이고 있고요. 네. 이태양도 SK에 가서 불펜 과부하도 조금 시켜주고 있고 뭐 하나 입장에서도 괜찮은 거라고 이제 아까 네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정우람 트레이드의 가능성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면 내년에 여쭤볼까요? 내년에 여쭤볼게요. 내년에 알겠습니다. 자, 내년에 자 유라님한테 내년에 여쭤보는 걸로 하고 자 테디. 예, 그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SK가 좀 아쉬운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뭐 자기 것도 내줘야 되는 게 맞지만 SK가 지금 외야 쪽이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한동민 선수가 일단 부상 복귀한다고 가정하면 한 자리는 먹을 수 있고 지금 김강민 선수가 이제 내년이면 40이죠. 예. 김강민 선수, 최지훈 선수 잘해주고 있지만 대졸이고. 고정욱 선수 작년 같지 않고 전체적으로 외야가 좀 이렇게 뭔가 정비가 잘 안 된 시점에서 꼭 노소강 선수를 내줬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은 아무래도 이제 연경혁 감독이 좀 고정욱 선수를 굉장히 중용하고 좀 좋아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고정욱 선수도 작년 같지 않고 심지어 지금 지명타자로 좀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네. 뭔가 수비 쪽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는 선수라서 이 트레이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조용호 선수의 무상 트레이드도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니까요. 이것도 지금 시점에서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네. 지금 SK 외야 WR 1위 선수가 최지훈 선수인데
조용호 선수가 현재 그 최지훈 선수의 WR을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대목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는 올해 이제 트레이드에서 윈나우 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지명권 트레이드를 좀 노려보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지명권 트레이드의 어떤 가치가 국내에서는 아직은 좀 책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모호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이 지명권의 가치가 메이저는 뭐 엄청나지만 그럼요. 예, 국내 예. 같은 경우에는 좀 그에 반해서 좀 낮은 편일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트레이드도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장재영이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장재영 카드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네. 네. 그 정도면. 그 정도면. 네. 그래서 이 정도고 근데 최근에 참 트레이드 맞싸울 이런 거 너무 많이 나오는데 참 KT 배정대 선수가 좀 탑이 나는지 자꾸 이제 올라가요. 이름이 자꾸 올라가는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후려치는 이 선수의 가치를 너무 후려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좀 속상하고 너무 이렇게 밑으로 보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서비스 타임도 거의 뭐 이제 시작인 선수라서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채팅창 보고 잠깐 얘기하고 싶은데 장재영은 키움을 가는데 이게 장재영 정도면 정도예요. 해볼만 하다라는 거지 장재영을 트레이드 하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생님들. 내가 그러고 산다 대수야. 내가 저러고 산다. 뭔 얘기를 하면은 바둑아 놀자. 좀 2학년 2학기 좀 그것처럼 좀 바둑아 놀자가 2학년 2학기에 나온다고요? 초등학교 2학년 국민학교 네모 국민학교가 어디 있어요? 바둑 공책 그 바둑판 공책에다가 바둑아 놀자 철이야 놀자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안 놀아. 이씨. 예. 자, 안 논다고? 너도 안 논다고? 못 놀지. 말이 혼나왔어. 그래? 자, 철이요. 매워. 아 근데 일단 SK랑 이제 하나가 트레이드를 했는데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진짜 좀 이게 마음이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반대로 가슴이 웅장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야 자원이 우리가 넘치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쵸, 노수광 그쵸. 지금 당장에 필요하거든요. 근데 네. 감독님 머릿속에는 이제 고종욱 선수가 최우선인 것 같아. 맞아. 그다음에 이제 몇 년째 키우고 있는 일단 정진기, 그다음에 정희윤 선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가야 돼. 고졸 신인이야. 그치. 이게 당장의 신인이에요. 올해 풀타임이 첫 해야. 근데 이 사람을 믿고 외야를 보낸다? 조금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지금 이렇게 최지훈 씨가 지금은 잘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는 좀 모르는 건데 뭐 노상훈 선수를 보냈어요. 그리고 일단 이태양 선수가 왔는데 SK 이적 후에는 5경기에서 4.50. 근데 상황들이 보면은 이제 지고 있을 때 쓰고 있거든요. 상황도 좀 아쉬워. 그러니까 물론 만족을 못하니까 아직 공이 완전하지 않다 생각해서 지고 있을 때 1점차, 2점차 지고 있을 때 쓰는데 그런 상황에 쓰려고 노수광을 줬다? 더 속상한 거지. 물론 이제 이 상황에서 이태양 선수가 좀 좋아지면 필승조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선수가 이제 뜬고형 투수로 좀 유명하잖아요. 네, 피홈런이 많은 선수인데 문학을 방문했다. 네, 좋을 게 많이 없어 보이고 이제 나이는 둘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30살 투수가 이제 구속이 좀 좋아진다를 기대하기도 쉽지는 않은데 기사상으로는 감독님이 뭐 코칭이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18년도 잘할 때는 보면 이제 구속이 좀 나오니까 포크볼도 위력을 발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올 시즌에는 구속도 아직까지 좀 안 나오고 있고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놈의 팀 구석이 이게 포기할 때는 포기를 해야 되는데 우린 거의 정대만이야. 포기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1점 지고 2점 지잖아? 그렇죠. 일단 올라가야 돼. 이태양이든 LG전에도 보셨잖아요. 김정빈도 쓰고 서진용도 쓰고 그러고 역전을 못했네? 이제 내일을 다시 또 기대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불펜들이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9위 팀인데 딱 14승 팀인데 불펜이 과부하예요. 지금 김정빈 씨, 박민호 씨, 서진용 씨가 거의 70이닝 페이스거든요. 이긴 경기가 14경기인데 그 옆에 이겼으면 몰라. 옆에 앉아 있는 분도 뭐 지금 고개를 끄덕일 때가 아닌 것 이따가 얘기를 정지하고 있습니다. 네,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감독님께서는 머릿속에 일단 고종 선수를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보낸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 조금 좀 아쉽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제 개인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결국 트레이드라는 건 목마른 놈이 우물 파는 거다. 맞아요. 그래서 SK 특히 지금 작금의 KBO 리그에서 투수 한 명이 금값인데 얼마나 SK가 던질 투수가 없었으면 이태양 선수는 사실 퐁당퐁당이거든요. 한 해 잘 던지면 그 다음에 좀 부상으로 힘들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야 자원은 수적으로 양적으로는 분명히 SK가
부족한 팀은 아니니까 상대가 그래도 혹할 수 있는 카드는 노수강 카드라고.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SK가 지금 당장의 어떤 결정을 본다면 분명히 부등호가 하나로 가는 게 맞지만 그만큼 SK가 투수에 대한 부족함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이런 트레이드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우람 선수의 트레이드는 저는 지키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하나 이글스가 정우람 선수를 데리고 있는 게 팀의 상징이기 때문에 데리고 있는 거 맞아요. 그리고 정우람 선수가 없으면 뒷문이 지금 당장 헐겁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키가 정확한 지적을 한 게 하나 이글스가 지금 윈나우를 노리기 위해서는 향후 2, 3년간에 물론 그게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확률적으로 어렵다라고 본다면 정우람을 내주고 그에 합당한 미래를 갖다가 대비할 수 있는 한 2-3명의 카드를 젊고 빠른 카드를 받는 게 저는 하나이글스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 정우람 선수의 몸값이 FA 기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러면 그 FA에 대한 몸값을 타구단에게 책임감을 전가하고 그리고 젊은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가 조금 진짜 리빌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어차피 이제 감독님이 이번 시즌 끝나면 새롭게 오셔야 되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욕심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프로야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욕심을 좀 내서 정우람 카드를 가지고 최대한의 옵션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욕심을 좀 내는 게 하나이글스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장사를 하려면 오히려 지금이 아니라 진짜 트레이드 가는 마감 시한 네, 아주 그쵸. 직전. 네. 그리고 최대치일 이제 때. 하나가 나설 비쌀 필요가 때. 없이 제일 비쌀 때. 더 이제 하나 원하는 입장에서? 팀이 그럼요. 더 계속 원하는 배팅을 때 기다려야죠. 하는 게 하나는. 네. 만약에 기다려야죠. 돼야 된다면 저도 그때가 네. 적합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기다려야죠. 그러니까 하나는 급할 게 없어요. 정우람이라는 최고의 카드를 가지고 정말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메이저리그식이죠. 윈나우 팀한테 넘기고 자기네들이 가져올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예, 뭐 그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위 트레이드에 대한 얘기들을 해봤고요. 우리 뭐 기아의 예도 유지혁과 홍건희에 대한 트레이드 얘기도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트레이드가 짧게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저는 올 시즌 안에. 있을 거라고 봐요. 이미 뭔가 트레이드 혈이 뚫린 느낌이에요. 다들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그래요? 모든 다들 구간이 그럼 열려 있으실 것 있다고 같아요. 말하고. 네. SK가 또 뭐 또 한다는 것 같아요. 또 한다는 것 같아요. 혹시 이게 또 뭐. 외야 자원으로다가 무슨 준비를 하셨는지 이게 준비가 많이 안 된 거지. 이 네. 정도로 많이 트레이드하면은 김강민 선수가 이제 한 5년 더 뛰어야죠. 10년은 해야 된다. 어쩔 수가 없어. 호카마 형이 어쩔 수 없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리그가 트레이드가 활발한 것처럼 리그의 그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활성을 위해서 저는 찬성을 하기 때문에 각 팀들이 좀 이해득실을 따져서 이런 트레이드가 좀 많이 일어나서 선수들 개인에게도 좀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리그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5위를 마치고 4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자막 보겠습니다. 4위입니다. 키아. 이게 크보지. 올해도 와글와글 KBL. 대타 논란, 사생활 논란에 코로나 무관중 경기까지. 올해도 여전히 바람잘날 없는 프로야구. 아까 이제 우리 지키가 보여줬지만 그 친구가 결국은 그럴 줄 알았고 할 사람이 했고. 네. 저는 실제로 지연이 되길래 저는 제가 방송에서 그랬어요. 저거 100% 오재원이다. 아니나 달라? 아니나 다르냐고. 아니 내 말이 틀렸냐고. 나도 그랬어. 자, 그랬죠. 그리고 나서 지금 또 롯데 지성준 선수가 또 무슨 사생활 논란이 있대. 저 뭐 이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자, 그랬고 강정호 선수가 오늘 이제 KBO 리그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철회했지만 키움에서는 발표를 미리 좀 앞두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강정호 선수가 본인이 먼저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였죠. 이제 관중을 한 30% 정도 먼저 네네네. 입장을 시키겠다라는 입장 표명이 좀 나왔어요. 중대본에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코로나 이제 각 구단들은 관중 이제 들어오시는 걸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요런 이제 몇 가지 얘기들을 한꺼번에 좀 모아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거꾸로 철이 형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예. 제가 아까 길게 했으니까 좀 짧게 하겠습니다. 화장실 가신 분이 일단 오재현 씨잖아요. 네.
재원이들이 문제다. 네, SK 이재원 씨도 그러니까 부상 돌아오고 저도 이제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이재원 선수가 잘해줘야 스크가 잘할 수 있는데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감독님 이제 쓰러지실 때도 이재원 선수 송구가 또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강정호 선수 이제 돌아오는 거는 제가 진짜 크게 한 소리 하려 그랬어요. 정말로? 이건 아니다. 이거 아니지 하려 했는데 철회를 하셨대. 그래서 일단 잘 넘어가신 것 같고 그다음에 지성준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생활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잘못한 거는 벌을 받아야 클린한 크보 야구가 되지 않을까. 예, 이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각 팀별로 얘는 이랬잖아, 쟤는 이랬잖아, 얘도 야구하잖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팬들이 보는 맛이 떨어지거든요. 예, 그리고 야구장 입장이 이제 7월 3일부터 빠르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제 SK 팬들은 아마 야구장을 다 같이 갈 거예요. 연장을 챙겨가지고. 아, 너는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야구를 안 가지고. 너 보러 가는 게 두 번까지 챙겨가지고. 가야 야구를 돼요. 보러 가시는 게 아니구나. 예. 알겠습니다. 공사하러 가시는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할 일이 있나 봐요. 작업 하나 해야지. 예. 외주 받으셨나 봐요. 아니. 좀 담그고 긴장. 자, 우리 테디. 예, 일단은 강정호 선수가 이제 좀 여론이 좀 좋지가 않았잖아요. 그래도 이제 좀 바른 선택을 좀 한 것 같고요. 분명히 이제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사회에 또 봉사하고 사회 공헌 활동을 좀 이렇게 성실하게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어쨌든 이제 관중을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지금 진짜 어떻게 보면 야구단들도 정말 큰 위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표면적으로 많이 티가 나지 않지만 일단 며칠 전에 일단 기사가 나왔는데 그 유니폼 판매가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70% 이상 지금 줄어들었다고 해요. 예. KT 같은 경우에는 작년 비슷한 시기 비교해 보면 90% 이상. 이러니까 이제 너무 어려운 실정이고 사실 작년에 총 입장 수익이 이제 800억이 넘었었는데 그 부분으로 사실 이렇게 순위별로 이렇게 또 쉐어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포스트 시즌 이런 거.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는 좀 굉장히 좀 두렵고 이 코로나 확산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대로 두면 크보 야구 전체판이 너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정말 좀 조심스럽게 좀 진짜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좀 팬분들이 좀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름인데 덥다고 이렇게 좀 벗거나 하지 않으시고 잘 이렇게 좀 질서를 지켜서 건강한 크보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유라님은 이런 네. 일련의 얘기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왔습니다. 차례가 가시죠. 일단 오재원 선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생리현상이라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네. 빠른 설명과 사과가 있었다면 이제 좀 감정 싸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치, 생각을 그치. 해서 옳소. 조금 이것도 아쉽고요. 또 이제 지성준 선수도 이제 내막은 그 둘만 아니까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은 할 수 없지만 그렇죠. 또 공인으로서 결론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반성도 하고 또 더 이상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정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야자타임에 진짜 출연을 하고 싶었었는데 딱 이 문구를 보고 왜 하필 이 주제 때 내가 나와서 이걸 어떻게 그래서 나온 거야. 몰랐구나. 하필 이때 나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었는데 대기 때 이제 강정호 선수가 철회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원래는 어떻게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철회를 만약에 안 하고 계속 유지가 됐다. 이거는 무슨 입장을 들어도 둘 다 욕을 먹기 때문에 좀 무서웠는데 그렇지. 네 일단 우리 팬분들도 그냥 승패를 떠나서 네 구단 그 선수들 자체를 다 응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야구 선수도 사람이니까 야구를 하기 전에 이전에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이면 이제 이거는 용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채팅창이 채팅창 유익하다. 이게 맞지. 아니 제가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만약에 불방맹이가 나와가지고 형님 그건 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러면서 야 이 새끼야 사과해. 너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정신 못 차리냐 나가. 나와서 오토바이나 쳐라. 리액션이나 하고 들어가라. 예. 유익하다. 맞다. 예. 뭐 슬슬 올라왔겠죠 뭐 그냥. 예. 저 관중 입장에 대해서는 관중 네. 입장도 이제 뭐 KBO에서 대수야 너 조용히 하래 말 많대. 내가 얼마나 길게 말했다고? 아니 누나 얘기하는데 조용히 해. 니네가 제일 시끄럽네 지금 두 명. 조용히 해. 이게 막 KBO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놨잖아요. 뭐
마스크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 그리고 뭐 이제 응원 금지랑 이제 식음료 그것도 자제를 시킨다고 했는데 근데 뭐 저도 직관을 빨리 가고 싶은 입장이니까 뭐 괜찮긴 한데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만 슬퍼? 나만 슬퍼? 유익한데요. 예,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목소리 톤 조금만 네네네. 우리 유라님. 예, 조금만 감사합니다. 하지만 채팅창 반응은 야자랄이다. 무조건 맞다. 유익하다. 예. 말도 안 끝났는데 압류. 진짜 예. 저 나왔을 때 한 번도 저런 채팅 안 봤어요. 정말 냉정하게 저를 가만히 계세요. 알겠습니다. 나 다른 사람한테 듣는 건 기분 안 나쁜데 철이 형은 기분 안 나. 그건 맞지. 철이 형은 나한테 그게 아닌데 꼭 알겠습니다. 기다리라고. 심지어 목소리도 딱 좋은데 왜 지적질이냐? 형님이 잘못했습니다. 네. 우린 다 나는 빠지래. 딸뻘이에요, 나는 딸뻘. 지들이 작게 진짜로. 들릴까봐, 지들 불편할까봐 난 그렇지. 이렇게 예의 있게 얘기해 준 건데 목소리 톤도 딱 좋은데 왜 네가 뭔데 지적질이냐? 수영 오빠가 지적하지 말래요. 수염이 쟤 저래서 안 되는 거야. 예. 자 다음 우리 직혜. 일단 좀 관중 입장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부러워하는 왜? 바로 작아지고요, 시청자들이. 아나 이모쉿 야, 뭐야? 요거만 들어줘. 나 재원이 형 때문에 나온 거야. 이거 말고 나 할 말 없어. 그래서 채팅창 쳐내. 아나 이모쉿 채팅창 쳐내. 야구 산업을 봤을 때는 뭐 가이드라인을 좀 세세하게 정해 놓은 상태에서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뭐 지성준 선수에 대해서는 중립기호 아직은 좀 지키겠습니다. 뭐 양쪽의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고 강정호 선수 얘기는 좀 매운맛으로 준비를 했다가 뭐 철회가 됐다 그래서 뭐 나랑 똑같았네. 아니 매운맛을 해요. 그렇지. 준비했던 걸.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야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 매운맛으로 얘기하면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면은 현장에 돌아올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자발적으로 유소년들을 위해서 센터를 짓던지 어떤 걸 본인들의 재능 기부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었고요. 근데 뭐 철회를 했다니 뭐 그거는 뭐 본인이 알아서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제발 저 채팅 나올 줄 알았거든. 저거 참 재밌네요. 야구장 출식 금지에 대한 두산 팬의 입장을 밝히셔야. 저거 나올 줄 알았거든. 왜요? 뭐야? 그 두산 베어스 팬들이 이렇게 좀 많이 드시기로 유명하거든요. 먹산 베어스다. 야구장 얘기가. 있어요. 매점을 다 매점 털어버려. 솔드아웃. 매점 살 게 내서 없어요 아예. 그래서 두산은 공식적인 팬 입장을 밝힌다면 편의점 따위도 열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뭐 이런 편의점은 최소한 열어라.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러고 이제 재원이 형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아쉬워요. 대처가 아쉬워요. 똥 쌀 수 있어. 지나가다가 급똥 나오면은 진짜 어디든 화장실 찾아야 되고 얼굴 노래지면서 하늘빛이 막 맛이 가는데 똥 입장일 수 있어요. 근데 본인도 인지를 못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요. 화장실에서 후배가 가가지고 형 대탈에 나오래 얘기를 듣고 나왔을 거예요. 그랬을 때 분위기가 영 아니면 본인이 이민호 선수한테 사과를 했던 것처럼 더가웃에 한 번만 미안하다는 사인만 넘어갔으면 그냥 끝날 일이에요. 사실은 LG 쪽에서 피해를 보고 힘든 일이었는데 과연 그 손 하나였으면 끝났는데 그리고 김태형 감독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선수가 있고 없고를 알 수 없는지는 김태형 감독만 알 수 있는 거야.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김태형 감독이 아니니까 모르는 거야. 근데 없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처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그냥 김태형 감독도 약간의 혼동이 와가지고 오재원이 어디 갔어 라는 모션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랬을 때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으면은 주심한테든 류중일 감독한테든 LG 더가웃에 가서 세세한 설명만 했다면 이렇게까지 기사화되지 않고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던 건데 첫 번째의 대처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리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저는 할 말이 많은데요. 넘어갈게요. 네. 장하나님. 이제 저는 지성준 선수 얘기해보자.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제가. 네, 장하나님의. 하세요, 장하나님 하나 하세요. 될까요? 네. 네. 저는 이제 지성준 선수가 이제 하나이글스에 있었기 때문에 좀 얘기를 먼저 꺼내고 싶은데 사실 이제 지성준 선수와 장시환 선수가 이제 트레이드가 되면서 이제 장시환 선수는 5선발로 하나이글스에서 이제 중책을 맡고 잘 선발 로테가 돌고 있는 과정이고 사실 이제 지성준 선수가 이제 하나이글스 팬들에게는 좀 눈도장을 찍었었죠. 이제 키버스 샘슨 전담 포수를 맡으면서 최재훈 선수 백업 포수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좀 그래도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롯데에 가서도 되게 잘하기를 바랬고 이제 주전으로
선수로 활동하기를 되게 기대했었는데 이런 사건이 좀 일어나서 안타깝고 아직은 뭐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우리 하나 팬들도 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저는 사실은 이제 오재원 선수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이제 내 이모. 하지 말어. 처음엔 잘했다가 왜 그러냐. 잘해줘.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되게 선수들이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어떨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오정원 선수를 보면서 되게 중간에라도 가는구나 하고 알게 됐고, 이제 우리 하나 팬들에게 좀 재밌는 얘기를 해주자면 김태균 선수도 이제 화장실이 갑자기 가고 싶었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직에서 이제 경기가 열렸었는데 이제 본인이 수비를 끝내고 이제 다음 타석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주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빨리 자기는 초구를 치고 무조건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있는 힘껏 초구를 딱 쳤는데 그게 홈런 투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있는 힘껏 쳤으면 있는 힘껏 쳤으니까 바로 약간 투수하고 좀 점수 말고 다른 게 나왔을 수도 있고. 칼라 파워 좀 더러워서 약간 그래서 이제 진짜 지렸다. 진짜 빠르게 홈까지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하이파이브 뭐 다 안 하고 이제 막 송살같이 들어갔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김태균 선수 왜 하이파이브도 안 해주고 저렇게 그럴 수 있냐는데 사실은 그때 되게 급동이었다. 뭐 이런 얘기 그냥 재밌게 얘기하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뭐 강정호 선수 얘기는 본인이 이 마지막 선택을 제일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야구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예전처럼 똑같은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되고 나서부터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규칙 같은 거를 잘 만들고 KBO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잘 지킨다면은 뭐 사실은 이제 개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시점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속해. 뭐 지성준 선수 이야기하면 이제 그 미성년자인 그 여성과 뭔가 이제 만남을 가졌고 그냥 거기에서 이제 미성년자인 그 여성분이 원치 않는 어떤 이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걸로 현재까지는 보여집니다. 그 분이 이제 SNS를 올린 거 보면. 그리고 그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롯데자이언츠가 이제 무기한 출전 정지 조치를 내렸는데, 우선은 뭐 이제 중립기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 해서는 안 되죠. 이성에 대해서 좀 원치 않는 그런 신체 접촉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절대 안 되는데, 근데 아직 이건 뭐 사법기관의 어떤 이제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니까. 근데 실드 불가가 아니라 이게 아직은 사실인지 그리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섣부르게 판단을 하면 안 된다. 그게 저는 지난 그 뭐 박동원 선수나 조상우 선수 케이스에서 잘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보면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생각하지만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실 뭐 잘못한 거는 또 없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판결이 안 나서 중립을 박아야 된다.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이제 코로나 입장과 관련해서는 야 너무 급하다. 확진자가 나오면 리그 중단한다는데 야구 선수가. 그래서 절대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야 아닌데 지금 구단이 운영이 잘 안 되고 뭐 어떤 기사를 보면 뭐 호텔 운영비도 뭐 제대로 못 낸다, 직원 월급을 대출을 받아서 줘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래서 정말 이제 그 양쪽의 입장이 저는 다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렇지만 저는 냉정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우선은 그 관중들과 선수들, 관계자들의 동선을 확실하게 잘 제대로 분리를 해야 된다. 사실 여러분들 이제 야구장에 갔을 때 선수들 뭐 이제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들 뭐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동선을 정말 잘 분리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은 아마 마스크를 잘 쓰고 잘 관중에서 지켜야 될 매너들을 잘 지킬 거예요. 그러나 구단들과 그리고 뭐 구단들에서 준비해야 될 건 잘 지키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마스크를 쓸 거예요. 근데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면 빌런들. 사인 요청 빌런들. 마스크 쓰라고 했는데 내가 왜 들어왔는데 왜 지금도 보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하철에서 너 왜 마스크 안 쓰냐, 너가 신고했어? 막 그래서 싸움이 나고, 버스에서도 나 마스크 없는데 어떻게 나 집에 가야 돼, 지금 막 타야 돼, 막 이런 빌런들이 막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빌런들을 어떻게 막을까, 그 준비를 잘하는 게 더 핵심일 것 같아요. 보면. 뭐 저는 그 정도 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오재원 선수 관련된 그 해프닝은 제가 개인 방송에서 궁금해요. 어땠어요 반응이 그때? 조금만 얘기해. 총칼을 앞세우자. 우리가 6.25 발발 70주년인데 네네. 우리가 그날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더군다나 LG가 개박살이 나고 있는데
내가 똥 마려운데 똥 갖고 왜 욕지거리야. 나오면서 눈을 풀아립니다. 그래갖고 저도 모니터에 침 뱉고 모니터에 같이 했어요. 왜요? 그리고 나서 이성을 찾은 다음에 네가 똥 마려운 게 잘못한 게 아니다. 그치. 똥은 다 마렵다. 그런데 나오면서 맞아. 정말 주심이나 LG 벤츠에다가 미안합니다 모자에 손 한 번 맞아요. 올리거나 했으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거다. 그치, 그치. 근데 자케 얘기대로 김태형 감독도 당황하니까 충분히 LG 벤츠나 주심한테 상황 설명이나 그 시그널을 보낼 수 있었는데 김태형 감독 당황하는 거야. 계속 오재원 어디 갔어? 오재원 어디 갔어? 오재원 똥 싸면서 담배 피고 있는데 왜 자꾸 부르는 거야? 조용히 해! 뭐 이렇게까지 이제 막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나 똥 싼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야구는 자기네들 말로 매너 게임이라며. 시그널 한번 보냈으면 끝나는 건데 맞아요. 이게 이렇게 될 일이 아니었다라는 아쉬워요. 거죠. 맞아요. 네. 그게 너무 아쉬웠고 두 번째 강정호 선수는 지금이라도 생각을 잘했다.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아쉬웠던 건 처음서부터 차라리 이런 스텝을 밟았으면 어땠을까는 지나고 나서의 아쉬움, 죄는 죄고 그런 대처에 대한 아쉬움. 세 번째 지성준 선수 얘기 관심 없어요, 저. 그러든지 말든지. 네 번째 KBO 관중동원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슈인데 맞아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시 확산세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정부에서도 아마 이거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친구들 얘기해 주신 것처럼 구단들이 지금 다 나가자빠지니까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걸 눈뜨고만 볼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아까 채팅창에서 아까 어떤 분이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30% 입장을 시킨다고 해서 그게 메워지냐 그런 마이너스들이 물론 다 메워지는 택도 없죠. 그런데 최소화시키겠다라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프로야구단이 원정 숙소 호텔비를 결제를 못하고 있다라는 건 이거는 좀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2군 경기도 그래서 인터리그가 취소가 됐잖아요. 그 리그에까지 영향이 오니까 어쩔 수 없는 결단을 내린 거다. 그런데 한편으론 관중동원은 예전만큼 잘 되진 않을 것 같다. 그렇죠.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분명히 개방을 했는데 관중동원이 예전처럼 안 되면 이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어느 결정을 하든지 간에 좀 어려운 결정,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주제까지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제 세 번째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입니다. 화려한 스펙이 팀을 뭐야? 이 형 모른다니까 저들이. 안다고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 1위니까. 안정범 이걸 알아? 김모형 드립에 가슴이 웅장해지네 형님. 이거 배우셨죠 지난주에. 진짜 대박이다.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카메라 한번 저좀 요거 아시죠? 카메라 세계관. 싹쓸이 네. 싹쓸이 요즘 여름 안에서 하늘은 우릴 향해 열려 있어. 다 또 리언도 또 보고 있다고 또. 암모나이트가 이걸. 자 근데 딸 이게 앞에서는 지금 말. 무슨 얘기냐면요. 키움에 이제 러셀이 옵니다. 그렇죠. 에디슨 러셀이죠. 네. 그리고 한화도 이제 새로운 용병이 와요. 네. 외국인 선수가 반즈. 네. 반즈가 오는데 외국인 선수가 이 코로나 시국을 뚫고 대체 선수가 들어온다라는 건 다른 팀들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물론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그 두 선수의 얘기와 함께 여러분들이 편파로 중계하시는 팀의 외국인 선수의 성적도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 선수에 대해 할 얘기가 저 혼자서도 한 4시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 팀 지금. 아니요. 하지 마시고 요 얘기도 한번 나눠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속해. 외국인 선수가 정말로 중요하다. 기아 타이거즈는 올해 터커, 에런 브룩스 그리고 이제 간용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 뭐 이제 브룩스가 승수를 못 올리고 있는데 뭐 그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뭐 본인은 잘했는데 승을 못 올리는 건 본인 탓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기아 타이거즈는 올 시즌 외국인 선수 덕분에 아주 이제 즐거운 야구를 많이 이제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제 중간에 들어오는 선수들을 이렇게 보면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 외국인 타자들 특히 대체 외국인 선수로 온 선수들이 많아요. 기아 타이거즈 지난해 왔었던 터커 그리고 KT의 맨 로하스 주니어 아하. 중간에 왔어요. 그리고 SK에서 뛰고 있는 로메크
도 중간에 왔어요. 그래서 참 그 신기하죠. 그렇게 뽑을 거면 처음부터 잘 뽑지. 왜 중간에 온 사람들이 이렇게 적응을 잘해서 잘하는 건가. 그게 참 이제 신기한 건데 아무튼 그래서 중간에 오더라도 이제 반즈를 보면 약간 좀 나이가 많은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 뭐 우려의 목소리가 있긴 한데 우선 뭐 긁어보고 저는 긁어보려는 그 시도 자체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본다. 이제 러셀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뭐 최초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보면 뭐 가정 폭력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또 이제 조금 지나서 보니까 가정 폭력은 뭐 이제 진짜로 뭐 이렇게 뭐 물리적인 어떤 폭력이 아니라 조금 이제 언쟁이 좀 있었다라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바꾸려는 시도를 한 자체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장하나님은 일단은 새로운 외국인 팀이 예, 선수가 얘기부터 옵니다. 할까요? 네, 얘기를 들어보죠. 이제 뭐 호잉 선수가 이제 하나 이글스에서 정말 즐거운 2018년 이제 호잉 이글스였죠. 좀 좋은 기억만 하고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 호잉. 이제 새로운 브랜드 만즈 선수가 옵니다. 1986년생 이제 188에 95kg, 계약금 5만, 연봉 5만. 보장이 이제 10만 달러고 이제 옵션 10만 달러로 이렇게 사실은 그게 큰 금액으로 오지는 않아요. 적정한 금액에 이제 잘 오는 것 같고 이제 2018년도 메이저리그 콜로라도에서 뛰었고 이제 이 선수를 가장 이제 선택한 이유는 계속 리스트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한화 이글스의 장타력, 홈런 실종으로 인해서 이 선수를 선택한 게 가장 큽니다. 이게 이제 2019 시즌 마이너에서 홈런을 이제 30개 이제 2018년에는 14개를 쳤었는데 이제 급증한 그 홈런 개수를 보고 이제 KBO에서 하나의 부족한 홈런을 좀 채워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선수를 좀 생각한 것 같고요. 수비는 이제 외야수를 본다고 하는데 좌중 우를 다 볼 수 있다고 해요. 송구 능력도 좋고 또 이제 글러브에서 공을 빼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이제 수비에 있어서 이제 호잉 선수가 굉장히 잘해줬었는데 반지 선수도 되게 문제 없이 잘할 것 같다. 근데 이제 팬들이 이제 고민하는 부분, 이제 삼진이 너무 많다.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외야수, 이제 외국인 이성열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너무 많다. 요거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외국인 선수도 와봐야지 안다. 이 삼진 문제도 적응해봐야 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 선수가 류현진 선수 2014년 류현진의 체인지업을 쳤다고 하네요. 대단한 선수다. 그 공을 친다니 아마 그게 대단한 말론문이었을 선수다.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이렇게 이제 외야가 구성되면은 이제 좌수강, 중용규, 이제 우반즈 외야가 되게 단단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진 호미패, 장훈 호미패, 이제 아니 정진 호잉가 아니었어 원래? WRC 60이던데. 최인 호미패, 호미패, 빈민 WRC 허퍼. 60이던데. 이렇게 이제 외야수들이 메이저리거 뭐 백업들이 이렇게 있기 빈민 때문에 허퍼. 이제 할만하다. 네. 그래서 7월 중순에 빠르면 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팬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어요. 이 7월 달이 부상 선수 하나의 부상 선수들이 많은데 모두가 이제 복귀하는 시점에 이제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야구를 좀 보고 싶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즈 기대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와. 자, GK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산 같은 경우에는 원투펀치 잘 주워온 선수 알칸타라가 지금 패턴 변형이 좀 되면서 좀 이닝도 먹어가는 좀 모양새거든요. 사실은 페스트볼로 굉장히 삼진을 많이 잡고 싶어하고 윽박 지르고 본인 혼자 야구하려는 모습이 좀 많이 보였는데 최근 기록 보면은 그래도 변화구 구사 비율을 굉장히 높여가면서 좀 이닝도 먹어가면서 그리고 좀 야구를 이제 다 함께 하는 팀 스포츠라는 거를 좀 깨달은 느낌이랄까? 아니 얘 가만히 있는 내가 좀 아프네요, 그 얘기는. 예. 예, 뭐 저격은 찔리네, 아닌데요. 약간. 예.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뭐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변화구도 좀 잘 던져가면서 맞춰 잡는 피칭을 가져가면서 좀 잘 올라오고 있고 7승 1패 63과 3분의 1이닝 동안 3.69의 ERA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좀 두산 팬들이 좀 예측을 할 때에는 알칸타라가 좋은 선수가 되려면 플렉센이 1선발 자원이고 알칸타라가 2선발 자원이 돼야지 이게 우리 계산이 맞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했습니다. 지금 알칸타라가 보여주는 모습이 1선발이고 플렉센이 지금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 아직 리그에 적응을 못하고 있다라는 좀 느낌이 드는데요. 뭐 대체 선수 러셀 잘할 것 같아요. 뭐 반즈 잘할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와서 까봐야 돼요. 정말 까봐야지 알 수 있는 거여서 까고 나서 평가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깐다 그래요. 알았어요. 가서 열어봐야지 알 수 있는 건데요. 열어보면 되죠. 까고 있어. 아, 까고 있어 진짜. 그래서 열어봤을 때 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때 보고 좀 평가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 조금 한 선수 외인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언급이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NC 다이너스의 에런 알테어가
스탯은 막 처음에도 막 그렇고 막 이 선수가 7번 치고 8번 치는데 WRC 플러스가 144.2인데 7, 8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필요할 때 한 방씩 쳐줘요. 그리고 어지간한 타율 제외하고 어지간한 스탯들이 죄다 상위권에 올라가 있어요. 사실 부담감을 못 느끼면서 방송을 했거든요. 만나보니까 잘 쳐요. 진짜 엄청 잘 쳐요. 그래서 엄청 잘 치더라고요. 아니 왜 NC한테 지지? NC 왜 NC한테 왜 지죠? 우리한테 왜 줘? 아니 너 NC 우리한테 왜 줘? 기아 쉽던데? NC 기아는 쉽던데. 기아는 그냥 유한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NC 뚝딱뚝딱 하니까 2승했어 2승. 나 두산 막 뚝뚝뚝 NC한테 하니까 우리는 막 안 이랬어요. 져. 기아 똑딱똑딱하니까 수입하던데요. 이상하구만. 왜 3위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먹이 사슬이네요. 우리는 뚝딱뚝딱 하니까 다 지던데요. 2020 텐션 업. 아, 텐션. 방제. 우리는 뚝딱뚝딱 하니까 다 지던데요. 6번 그냥 줘. 야 뚝딱뚝딱. 조용히 해. 웃지 마. 자 다음 우리 유라님 가시죠. 아 이제 꼴 보기 싫었던 모터를 5월 30일에 맞지. 꼴 보기 싫지. 5월 30일에 방출했고 웨이브 공시가 났고 네. 그때 아마 타율이 114였을 거예요. 진짜 집어치워서 정말 다행이고 네. 6월 20일 한 달 정도의 웨인 공백을 놔두고 이제 에디슨 러셀을 53만 달러 약 한국 돈으로 6억 3천 정도에 영입을 했는데 근데 이게 시카고 컵스 우승 멤버잖아요. 네, 그렇죠. 2016년도 우승 멤버고 또 이제 큰 공헌을 했어요 6차전에서. 그렇죠. 아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올라가니? 네 1회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2타점 2루타도 치고 또 3회에 월드시리즈 역대 19번째 구단 최초로는 구단 최초 말홈런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가정폭력 논란이 좀 있긴 한데 이거는 뭐 구단 측에서는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 그냥 가벼운 다툼이고 외국 쪽에서는 이제 가정폭력이 좀 빡세잖아요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이걸로 좀 걱정이 됐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고 네, 자가격리 후에 7월 31일쯤에 삼성전에 등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다 했죠? 네. 아 대박이다. 어우. 네, 좋아요, 좋아요. 누가 유튜브 방청 효과음 틀어놓은 줄 알았어. 다 했어, 잘했어. 똘똘. 잘했어. 자, 첫날 방송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네, 이 정도면 훌륭한 겁니다. 슬슬 좀 답답해질라 그런다. 텐션 좀 올려보자고. 아니. 텐션을 좀 하지마. 매워. 하지마. 쟤 날카롭네, 처리가 요즘에. 비평가, 비평가. 자, 테디. 외국인 선수 얘기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반지 선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제 아 민심이 터졌습니다. 화력이 거의 끝내기 안타 화력이에요. 너나 나가. 터져라. 드립. 철이 나가라. 끝내기 안타 거의 뭐. 처리 아웃만 써주세요. 방시혁 아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예. 말씀하시죠. 예. 일단은 반지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한화가 호잉 선수의 어떤 그러니까 그 연봉 제하고 옵션으로 데려올 수 있는 뭐 나쁘지 않은 선수를 데려왔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제 소대수 캐스터가 말을 한 대로 좀 긁어보기가 좀 긁어봤으면 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긁어보기가 좀 애매한 나이의 선수라서 그 점이 저는 좀 아쉬웠어요. 지금 로하스 같이 조니 모텔 유산 로하스가 리그를 씹어먹고 있잖아요. 그는 좋은 응원가였는데 아무튼 한번 긁어보는데도 또 의미가 있는데 사실 나이가 너무 많아요. 내년에 36이고 해서 그 부분은 좀 너무 아쉽고요. 올 시즌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IL에서 30 홈런을 때린 부분이 있긴 하지만 IL이 이제 메이저리그 공인구를 쓰면서 약간 탱탱볼이 된 부분 그리고 삼진이 사실은 타석당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삼진이 많은 선수들 조금 의구심이 있고 특히 슬라이더에 좀 약하다. 슬라이더에 약한 선수들이 성공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러셀은 뭐 말할 필요가 없이 사실상 최고의 커리어 선수가 왔다. 사실 예전에 메이저리그 뭐 예를 들면 뭐 반슬라이크든 뭐 듀브런트든 예전에 메이저리그에서 잘했던 선수들이 온 경우는 굉장히 많지만 최근까지 메이저 커리어를 이 정도로 쌓고 온 선수는 사실은 없거든요. 예,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라운드 출신, 메이저리그 올스타, 컵스 우승 멤버 그리고 BA 선정 유망주 랭킹 3위까지 올라갔는데 이 선수보다 밑에 있었던 선수가 뭐 코레아, 시거, 갈로 우리아스, 신더가드 이런 선수들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정말 플레이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수비만 하나만큼은 정말 기똥찬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 플레이는 진짜 한번 벌써부터 좀 기대가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KT도 네.
사실 데스파이네 선수에 대한 약간 팬 여러분들의 네. 불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오히려 쿠에바스는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로하스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최고의 리그에서 최고의 타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데스파이네 선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참 제대로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메이저리그 그 마이너 기록을 항상 챙겨보는데 이 선수가 어느 정도 기대치가 분명 있는 선수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올해는 자가격리 투수들의 어떤 성적이 전반적으로 정말 다 떨어졌어요. 요키 선수를 제외하면은 샘슨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한 4, 5kg가 떨어졌어요, 평속이. 그래서 참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바꾼다고 하면 또 자가격리 투수가 들어올 테니까. 그렇죠. 이제 LG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평가하기 참 어렵고 쿠에바스도 좀 정상적이지 않은 시점이고. 그래서 참 좀 어려운 시점인데 사실은 뭐 지금 버텨주기를 바라야 돼요. 지금 바꾸면은 사실은 KT는 바꿨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기간을 KT가 못 버텨낼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좀 이만저만이 좀 아니고요. 그리고 문제는 일단은 이따가 또 이강철 감독 얘기를 하겠지만 이 선수가 4일 로테를 원해요. 근데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근데 4일 로테를 지키면서 돌고 있는데도 투수 관리도 안 돼요. 감독님께서 매운맛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더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 카메라 감독님 죄송한데요. 감독님, 예 카메라 감독님 같이 좀 들어주세요. 테이디가 얘기할 때는요 원샷 말고 투샷을 잡아달래요. 예, 이런 요 정도. 예. 그 시청률을 위해서 그 감독님들이 오늘 신경 좀 쓰셔야 됩니다. 저 안 잡으셔도 돼요. 저 안 잡으셔도 되니까 테디 얘기할 때 그리고 철이 얘기할 때도 좀 넓게 잡아주십시오. 요렇게 대충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철이 얘기하시죠. 예, 자, 저도 이게 편합니다. 요대로 갑니다. 자, 요대로 갑니다. 자 큐. 근데 저는 처음에 러셀이 저는 저희 팀 오는 줄 알았어요. 왜? 유격수 용병을 킹엄을 빼고 데려오는구나. 킹엄 마지막 등판이 5월 12일이었거든요. 저 이제 채팅창에 갓준모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맞답니다. 예, 갓준모 나이스. 예, 자 오세요. 내가 먼저 얘기할 거야. 킹엄 씨도 뭐 유격수로 뭐 포지션 변경을 하는 건가? 아니 너무 안 오니까 원래 등판을 2번 거른다 그랬는데 이제 7월 초래. 근데 이제 7월 중순이래. 저는 이제는 그러니까 제일 답답한 게 그러니까 액션이 나와야 돼. 이제 뭐 그러니까 교체를 하든 아니면 그냥 쓰든. 근데 계속 기다리기만 하고 지금 용병 한 명 없이 하고 있어요. 지금 대체 선발 이건욱이 진짜 잘 돌아주고 있어갖고 이게 티가 안 나는 거지. 만약에 킹업까지만 있었으면 사실 저희도 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어림도 없어 지금은. 그리고 이제 대만 용병 김경호 씨가 그 노이트를 밥을 줘야 돼 그 사람은. 너무 말랐어. 너무 말랐어. 밥만 좀 주면은 내가 박정훈 선수도 좀 밥을 좀 줘야 돼요. 밥 좀 많이 줘라 좀. 박정훈 선수도 좀 배식량을 늘려야 됩니다. 소위 탈북주죠. 김용이 아래로 다 조용히. 어디 밥 얘기를 사실 김호령 선수도 후라이까지 마라. 후라이까지 마라. 김용이 아래로 다 조용해. 아, 박정훈 선수 진짜 탈북주로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핀토 선수가 생각보다는 6월달 성적이 되게 괜찮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시즌 전체로 보면은 외인 투수들 가운데 가장 많은 볼넷 비율과 9이닝당 가장 적은 탈삼진을 잡고 있어서 사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핀토한테도 큰 기준점을 잡기에는 좀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비들도 안 도와주고 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올 시즌 SK 용병은 좀 많이 심각하지 않나? 예, 그렇습니다. 자, 저는 이제 그 러셀 얘기를 좀 하려고요. 반즈를 영입한 하나와 러셀을 영입한 키움은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키움은 러셀을 한테 새로운 외국인 선수 100만 달러가 맥시멈이잖아요. 지금 러셀은 어떻게 53만 달러를 정산했냐 하면 그 100만 달러를 기준으로 해갖고 날짜별로 다 잘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줄 수 있는 최대치를 다 준 거예요. 네. 예, 그 정도로 윈나우 올해 무조건 우승이다. 그래서 러셀이 오면 러셀 유격수 받고 김하성 서드 받고 2루에 스근창 1루에 박병호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진짜 세다. 걸리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안호진 155 조상우 가갖고 그냥 다 두산이고 NC고 다 그냥 끝에 가서 다 작살 내겠다. 임병욱. 자 인정. 근데 하나는 전 좀 어이가 없었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가 지금 1억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을 주면서 외국인 타자를 굳이 영입을 했어야 되느냐? 누가 봐도 반지 선수 오래 쓰고 안 씁니다 내년에. 100%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가능성이 그러면 높죠. 남은 기간에 하나의 국내 외야수들에게 더 기회를 주면서 오히려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을 가져가는 게 전 맞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서 내년에 제대로 외국인 타자를 갖다가 영입을 해서 큰 돈을 투자를 하든지 했었어야지. 저는 하나가 자꾸 뭔가 조급함을 갖다가 지금만 넘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호잉 계약 안 하고 중간에 방출하는 거 인정. 너무 잘했다. 그런데 외국인 타자를 지금 데리고 와서 9위, 8위에 도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10만 달러짜리 외국인 타자 데리고 오느니 전 안 데리고 왔다. 저 같으면 그랬어요. 저 같으면. 이제 그 10만 달러라는 게 사실은 이제 호잉 선수에게 걸려 있었던 옵션 가격을 이 선수에게 주고 이제 온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워낙 이제 저희도 이제 뭐 리빌딩이라는 거를 이제 하고 있지만 항상 지는 경기, 답답한 경기를 팬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고 어느 정도는 이제 팬들의 요구 조건을 좀 그러니까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마용. 리액션을 팬심을 무마하기와 무마용이지. 그치, 약간. 진짜 하나 이글스가 제대로 가야 될 방향성에는 저는 맞지 않는다. 만약에 반지 선수가 나이가 어려갖고 올해 하는 거를 보고 내년을 기대할 수 있는 옵션이라면 인정. 1억 투자할 만해요. 하나가 남은 기간에. 근데 누가 봐도 반지 선수는 다 지금 나이와 볼삼비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저는 좀 아쉬웠던 게 하나가 조금 더 진짜로 좀 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국내 자원들에게 좀 기회를 주는 게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쵸 뭐 SK랑 멸망전 하겠다는 거지 뭐 SK. 네, 그렇지. 해보자는 얘기지 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아쉽고 그리고 LG 트윈스는 외국인 선수 폭탄을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윌슨 켈리가 둘이 합쳐서 310만 달러가 넘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30억이 훌쩍 넘는 애들입니다. 둘이. 근데 지금 3억 원어치도 못하고 있어요. 둘이서. 근데 자가격리 여파?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제는 LG 트윈스는 윈나우도 노려야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못 바꿔요. 절대 못 바꿔요. 라모스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라모스는 조금 얘기가 다른 게 키움에서 페게로를 데리고 가려고 했을 때 LG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렇죠. 야 라모스 약간 허리 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려봐라고 했는데 그 정도로 지금 부상 전후가 완전히 다른 타자가 됐어요. 완전 발사각도 낮아지고 타구가 뜨지도 않기 때문에 LG 트윈스의 뎁스에서 외국인 선수 3명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LG는 조금 좀 전력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변화는 어렵겠지만 팬들은 좀 아쉬워한다라는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근데 이 정도. 하나 구단 입장에서는 어차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없는 상태에서 호잉에게 옵션이 발동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 30만 달러 가지고 안 줘도 그러면은 되는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이제 40인 정도 딱 묶이는 그 사람들은 아예 이제 못 데려온대요, 진짜. 그쵸. 못 죽었다 데려오죠. 못 데려오죠. 때려 죽여도. 네. 그러면은 결국에 러셀도 역시 지금 아예 FA인 상태인 거잖아요. 팀이 없는 무적 그쵸. 신분인 거잖아요. 그럼 그 선수 중에서 이제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돈은 30만 달러 딱 있어. 20만 달러 정도 쓸 수 있고. 그 정도에서 저는 데려왔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지난해 기아 타이거즈를 생각해 보면 어린 선수다,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다, 경기에 많이 뛰지 않았다, 무조건 1군에 올려보자. 저는 정말로 극사반대고 기아 타이거즈 팬덤은 더 이상 이제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걸 9월 초에 우리는 생생하게 목격을 했는데 냉정하게 말해서 이 어떤 주전 경쟁을 뚫고 올라온 선수가 아니라 그래? 주전들 빠져있네? 니네 한번 나가봐 했을 때 그 경기력 정말 처참했어요. 정말 하루에 실책이 2개씩은 뭐 항상 봤어요. 그러니까 값없이 주어지는 기회들은 정말 좀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저는 하나가 그런 어떤 시도 자체는 그래도 의미가 있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이런 얘기도 안타까운 게 한번 같이 이제 조금 섞어줬어요. 더 하나는 지금 공격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도 공격적인 마인드가 공격적이에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은 신인들 몰아놓고 그 경기 맨날 처박히는데 이거 볼 거야? 그랬을 때 팬들 어지간해서 안 봐요. 맨날 오늘도 어차피 처발릴 거 뭐 여기서 에러 나오겠지. 저희네 크는 거 언제 보냐는데 리빌딩을 처박으면서 할 수 있는 리그 자체가 아니에요. 이 리그 자체는 구성 자체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겨가면서 구색이 맞춰진 상태에서 얘들을 경쟁시켜서 얘가 올라와서 주전을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외국인은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아니 뭐 누구를 뭐 밟고 어쩌고 그게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이 근데 아니라 이 다른 얘기를 얘기는 이제 뭐 하나 팬들 입장에서도 맞고
또 준모님 입장에서도 이 의견이 항상 이렇게 다르게 나뉘는 그럼요. 부분이에요. 그래, 그렇기 야구 때문에 타임이니까. 이제 저희 이제 팬들은 이제 계속 이제 힘든 경기 사실은 연패 중에 어린 선수들을 무조건 올려서 이제 리빌 원래는 최원호 감독 대행이 그렇게 하겠다고 올라온 거였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포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실제적으로 팀을 맡아보니 그건 어렵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는 현실과 타협해서 선수들을 좀 써야겠다, 구성을 해야겠다. 그래야 그리고 좀 나이 많은 선수들이 잘한다면 어린 선수들이 그 자리를 뭐 경쟁에서 뺏고 그게 맞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자리는 주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똑같은 실력이라면 하지만 어린 선수에게 더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리빌딩 기도를 좀 잡아가고 있어서 사실 저희 팬들은 답답해해요. 그 경기를 막상 마음으로는 받아들였는데 막상 어린 선수들이 올라와서 기본도 안 돼 있는 수비 실책 막 계속하는 걸 보니까 저게 과연 1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경기인가? 저걸 계속한다고 발전할 수 있는가? 이걸 좀 답답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리그에서 투수 쪽도 그렇고 야수 쪽도 그렇고 가장 그 리빌딩이 제대로 되고 있는 팀은 전 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꽤 투수들도 잘하네요. 그렇고 야수들도 너무 잘 그렇고. 네. 그러니까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잡는 건 선수 몫이지만 선수 몫이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 야구의 특성상 아까 지키가 얘기한 대로 이기면서 리빌딩을 할 수 있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삼성은 새로운 감독이 과감하게 신인을 기용하면서 물론 중간에 이제 부상들도 좀 있고 해서 대체 자원으로 갔지만 그러한 것들이 저는 시도함에 있어서는 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쉬운 건 지금 하나나 SK는 믿져야 본전이다. 절대 잃을 게 없는 팀들이다. 그래서 프로야구 발전을 위해서 그 팀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저는 어려져야 된다. 야수들도 그렇고 LG도 마찬가지예요. LG 지금 딱 보면 이건 진짜 저는 좀 아쉬운 게 그런 시도를 안 한다라는 거. 근데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요즘 뭐 외국인 선수가 아예 필요 없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네. 이게 조금 지나면은 그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게 별풍선 쏠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조금 이따 별풍선 인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 타이밍을 놓쳐서 꼭 쏘시더라고요. 지금 쏘라 아예 안 쏘고 있어요. 괜찮아요. 아까 지금 아예 안 쏘고 있어요. 아니요. 각 방에 지금 어느 쏘라고. 순간부터 야자 타임에 별풍선은 씨가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2주에 아예 한 안 번밖에- 쏘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무슨 번밖에 말씀이세요 못한다고. 지금? 시청자들을 뭘로 봅니까? 아예 씨가 말랐는데. 유도가 무슨 아니에요. 타이밍입니까? 저는 유도 거봐. 이거 봐. 그런 유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 봐. 예. 결국 나는 대수 잘한다.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대수.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고 충전을 하고 선물을 하셔야 여러분들의 BJ가 방송을 할 수 있고 그럼요. 이 방송이 살아날 수 그런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고 보겠습니다. 야! 야! 광고 큐!